먼저 사과해야 될 사람들은 현장을 떠난 사람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인 제공은 윤석열이 했더라도 이런 상황을 만든 거는 소극적인 투쟁,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투쟁을 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학교육을 위한 토론회잖아요. 의학교육인데 이제 의대생에 이제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학교육이라는 게 의대, 그 다음에 전공의, 전임의를 포함해서 10년 정도 연속되는 트랙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시면 2037년 정도에 이제 의사가 부족할 수 있다는 추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2027년까지 시간 여유가 있다 이렇게 추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상의 연속된 트랙이라서 저는 이제 이런 유수의 분들 사이에 왜 제가 껴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당사자인 전공의이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당사자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당사자성, 그러니까 서브젝티비티를 믿는 건 아니지만 오늘은 이제 의대생이 아니라 의대생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당사자인 전공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대안이나 이런 걸 먼저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대안은 또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 그 이야기만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이제 계엄이 12월 3일 있었잖아요. 다들 좀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시민분들도 무서우셨고 저도 되게 무서웠어요. 12월 3일 날 처단하겠다는 거잖아요. 처단이라는 거는 뭐 사전 그대로면 죽여 없애겠다 뭐 이런 표현인데 근데 이런 걸 겪고 나서 뭐 윤석열 나쁜 놈이야 그리고 전공의와 이제 뭐 시민은 한 편이야 으쌰으쌰 뭐 이렇게 한편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처단을 막아준 게 이제 전공의의 투쟁체 우리의 투쟁체가 아니라 사실은 그 탱크를 몸으로 막고 국회를 시켰던 이제 국민들이고 그걸 좀 어떤 보답하자는 취지이기도 하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저는 병원에서 막내였던 인턴입니다. 주치를 제대로 맡아본 적도 없어요. 제가 하는 거고 사실 막내로서 이제 맨 밑에서 이제 잡일들 하는 거거든요. 교수님이 주치의로 계시거나 아니면 위에 선배님들이 인턴으로 주치의로 계시면 밑에서 잡일들을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근데 주치의가 아니더라도 제가 사망 선고를 내리거나 혹은 위로를 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과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유감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돼요. 그거는 잘못과 상관없이 이 상황에 대해서 저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도 이 병원에 함께 이제 의료진이잖아요. 그리고 죄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오늘은 좀 사과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2024년 의료대란에 누구의 잘잘못을 일단 떠나서 한 전공의의 그냥 유감과 사과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짧게 한 5분 정도 대체 이 계엄이 제 생각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그리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결국은 이 사건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의학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이걸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이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이 윤석열과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이거에 맞서서 시민들과 의료계가 연대하고 환자-의사 관계를 정상화하고 이 의학 교육을 결국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면 뭔가 이상하거든요. 다들 찜찜해요. 그게 아니라 넘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얘기를 꼭 꺼내고 싶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거냐면요. 저는 12월 3일 날 엄청 무서웠어요. 4일 날, 그러니까 새벽 1시쯤에 10시 반에 계엄 선포하고 1시에 이제 어머니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막 계엄이 선포됐대. 뭐 어머니는 계엄을 겪으셨던 세대니까요. 그래서 야, 뭐 진짜 대통령이 미쳤다. 이러고서 전화를 했는데 어떡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죽음의 공포가 진짜 느껴졌죠. 그러니까 처음에 봤는데 뭐 딥페이크인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응급실에서 강원도 응급실에서 7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 친구는 심지어 응급실에서 환자를 꼬매고 있었대요. 상처를 꼬매고 있는데 어디로 복귀를 안 하는 거지?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개인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통치 능력이 없다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개인의 수준이랄까요? 그러니까 치졸함이죠. 그 사람의 어떤 개인의 감정을 거기에 담아냈다는 거. 저는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거를 겪고 나니까 새벽에 허둥지둥 저도 이제 막 옛날에 어머니한테
베개자락에서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막 급한 대로 불온 서적을 들고 막 동료들한테 걸릴 수 있는 그런 걸 들고, 저는 잡혀가도 되지만 저 옛날에 막 강경 투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휴대폰이나 이런 거는 끄고 어디 묻어두고 뭐 불온 서적을 챙겨서 어디 뭐 태우고 뭐 이런 걸 하고서 친구 집으로 대피를 했어요. 전공의가 아닌 친구 집으로 대피를 하고서 새벽에 뭐 TV를 보면서 뭐 계엄이 끝나길 기다렸는데, 그러고 이제 다행히 죽을 위기가 지나갔구나. 민주당 여기 계신 의원분들이랑 많은 시민분들이랑 이렇게 계엄을 해지해 주셨어요. 죽을 위기가 지나갔다. 다행이다. 근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저 내리를 스친 생각이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이때 내가 느낀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한 감정을 환자분들이 2월에 느끼셨겠구나. 환자분들이 2월에 느끼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했어요. 그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죽을 위기에 처해서야 비로소 되게 추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죽을 위기에 처해서야 비로소 남이 죽을 위기에 처한 거에 대해서 공감했다는 사실이 되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여기 써놨는데, 그러니까 환자들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왜 내가 그런 일이 닥쳤을까? 병원 구급차를 돌면서 왜 병원은 구급차를 받아주지 않는 거지? 수술이 밀리면 난 내 수술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되게 갑작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음의 위기였을 테고 그들한테는 계엄 같은 거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이제 저희 주장은 의대 증원을 옹호하고 싶지도 않죠. 윤석열 잘못했죠.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저희도 똑같이 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은 사과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저도 어쨌거나 그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거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같이 한 편이 되자고, 연대하자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나는 오늘 진짜 가슴 울리는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저도 의사로서 35년 넘게 생활했고, 이 토론회를 만든 것도 어떻게 보면 의료계의 목소리를 받아달라는 취지로 만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먼저 사과해야 될 사람들은 현장을 떠난 사람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25년도 정원을 늘리지 않는다 그래도 6,000명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그 25년도에 신입생, 24년도에 휴학생이 합쳐졌을 때 이미 6,000명이 됩니다. 6,000명 교육 환경은 보장이 됩니까? 원인 제공은 윤석열이 했더라도 이런 상황을 만든 거는 사실 소극적인 투쟁,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투쟁을 한 의료계도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유혹하다 사직전공의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